2001年、世界に羽ばたくウィンタースポーツランド白馬は新しい時代へ向け滑走する。スキー・スノーボードを履くのが初めてのビギナーまで、誰でもどんな種目でも大満足のゲレンデプラン。白馬はホテル、ペンション、ロッジ、旅館、民宿など宿泊施設も充実。お気に入りの宿がきっと見つかるはず。스노보드요? 금색이 최고래죠, 아닌가요?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조심하세요. 김현식의 스노보딩 노하우를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신다면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스노보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스노보딩을 멋지게 즐기고 싶다면 눈 위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안녕하세요, 김현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노보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나가시다 보면 어느덧 텀까지 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장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장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부츠, 그리고 바인딩, 그리고 보드가 있습니다. 이 바인딩은 부츠와 보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보드에는 앞과 뒤가 있어서 노즈, 앞쪽을 노즈, 뒤쪽을 테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인딩에 부츠를 부착시켰을 때 발 앞꿈치가 오는 쪽을 보드의 토사이드, 그리고 뒤꿈치가 오는 쪽을 보드의 힐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발 한쪽만 우선 바인딩 채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라쳇을 끝쪽을 눌러서 잡아 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 것도 눌러서 뺍니다. 자, 이 발목 쪽에 오는 스트랩을 앵클 스트랩이라고 하고, 이 발 앞꿈치 쪽에 오는 스트랩을 토 스트랩이라고 해요. 자, 보드를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스트랩을 벌려서 발을 집어넣는데, 이때 바인딩 밑바닥과 부츠에 있는 눈을 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을 채운 상태에서 부츠가 바인딩 위에 뜨게 되거든요. 자, 부츠와 바인딩을 털고 벌려서 그 사이로 뒤꿈치를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을 묶을 때는 항상 발목 쪽 거 먼저 묶는데, 발목 쪽 거를 먼저 묶는 이유는 뒤꿈치가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채우면서 뒤로 가서 붙게 돼요. 자, 그리고 앞쪽 스트랩을 천천히 밀어놓은 다음에 라쳇을 천천히 당겨서 같은 방법으로 조입니다. 자, 이때 바인딩을 채우는 강도는 너무 꽉 채우면 스트랩이 눌려서 아프게 돼요.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뒤꿈치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밀착이 됐다고 생각될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 볼까요? 이 상태에서 뒷발을 들어서 보드 앞쪽으로 움직이면, 자, 이제부터 다른 동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발을 모두 묶은 상태에서 일어나 볼 텐데요. 자, 일어날 땐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힙을 최대한 보드 가까이에 갖다 두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왼손을 힙 가까이에 짚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를 왼발 앞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자, 앞쪽으로 넘깁니다. 자, 이때 힙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중심을 잡으면 돼요. 자, 우선 기본 자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드에서 기본 자세라는 것은 어느 스포츠에서나 마찬가지로 자세를 취하고 섰을 때 어느 쪽으로든지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기본 자세로 삼습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쓰고요. 발목과 무릎과 힙을 자연스럽게 굽혀서 앉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팔은 양쪽 허리로 가져와서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시선, 고개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돌려서 쳐다봐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발의 라인과 무릎의 라인과 힙의 라인, 어깨의 라인이 같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인딩의 각도가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라면 상체를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발이 향한 방향 쪽에 정면을 향하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발을 보드에 채운 채로 평지에서 이동하고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하는 그 기본 동작들,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베이직 모빌리티라는 부분에서 워킹 스케이팅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워킹 하면 걷는 것인데, 걷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정면을 향한 채 발을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발을 보드가 한쪽에 맸으니까 발을 이렇게 돌려서 앞발을 돌린 채로 유지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상태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걷는 거죠. 자, 실제로 신고 한번 해볼까요? 자, 걷고 미끄러지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몸의 자세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드를 뒤꿈치 쪽을 약간 들어서 애증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을 옮겨서 걸어갈 때 보드가 옆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왼쪽 발과 오른쪽 발 사이에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발로 밀 때는 체중이 이 발로 왔다가 다시 이쪽 발로 미끄러질 때는 이 발 위에 올라가야겠죠. 다시 내려서 밀 때는 이 발로 와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걸어 볼까요? 갔다가 뒷발 오고, 갔다가 뒷발 오고, 앞으로 가고, 뒷발 오고. 자, 보드를 신지 않은 오른발 쪽에 중심을 완전히 뒀다가 천천히 중심을 옮기면서 앞발을 밀어요. 자, 그리고 뒷발을 최대한 앞발 가까이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체중이 이쪽으로 옮겨왔죠. 다시 밀어주고 이 발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 발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워킹 스케이팅에서 평지를 이동하다 보면 꼭 평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사를 어떻게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일단은 폴라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폴라인이라는 것은 경사에서 공을 굴렸을 때 공이 굴러서 내려가는 라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사가 향한 방향이죠. 자, 경사가 향한 방향에 보드를 직각선으로 갖다 놔요. 직각선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뒤꿈치를 약간 들어서 보드가 뒤로 미끄러지지 않게 유지를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앞발을, 보드에 채우지 않은 발을 앞쪽으로 옮긴 뒤에, 그 다음에 뒷발, 보드가 채워진 발을 들어서 발 가까이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때 고개를 밑을 향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정하고, 자, 그쪽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올라오는 걸 배웠는데 이제 돌려서 내려갈 줄도 알아야죠. 경사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보드를 뒤꿈치에 대고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폴라인과 직각에 되는 선에 항상 보드를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 놓고 시작을 한다면 보드가 움직이려고 할 때 한쪽으로, 그쪽으로 미끄러질 거예요. 역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죠. 자, 보드를 직각선에 놓고, 자, 이제 발을 뒤쪽으로 옮겨야겠죠? 경사가 이쪽이니까. 자, 뒤쪽 엣지를 약간 준 다음에 발을 들어서 뒤로 살짝 옮겨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뒷발에 중심이 있고 가까이 갖다 댔다가, 자, 앞에 발을 들어서, 보드 발을 들어서 앞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다시 뒷발을 가까이 가져가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보드를 채운 발을 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옮기고 뒷발 가까이 가고, 역시 미끄러지지 않게 앞꿈치 쪽을 최대한 들어서 보드가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걷고 오르고 했을 때 항상 발로만 한 발을 빼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참 어렵겠죠. 참 힘드니까 이번엔 약간 경사가 있는 데서 한번 뒷발까지 보드에 올리고 한번 미끄러져 보는 거예요. 자, 경사에서 미끄러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중심을 제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한 준비 자세. 발목과 무릎과 힙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양팔은 보드의 노즈와 테일에 가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고, 고개는 가는 방향을 쳐다보는 거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유지시켜 보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할 때는 폴라인 쪽으로 보드를 정확하게 평행으로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뒷발을 살짝 들어서, 자, 뒷발 쪽에서 보드가 채워져 있는 발 쪽으로 중심을 옮겨주면서 뒷발을 들어서 바인딩과 바인딩 사이 가장 넓게 뒷발을 밟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준비 자세를 유지하고 미끄러져 보는 겁니다. 자, 올리고, 자, 이제 뒷발을 보드에 올리고서 똑바로 미끄러지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중심 유지하는 법도 배웠고요. 자, 이제는 그렇게 미끄러지다가 정지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뒤에 리프트를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이 돼요. 자,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발을 밟을 때 보드와 눈과 반 정도 걸치게 뒷발을 밟아요. 뒷발을 밟고 미끄러지다가 정지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약간 브레이크 밟듯이 앞꿈치를 살짝 내려서 눈을 보드와 함께 밟는 거예요. 자, 절대 눈만 밟으면 안 되고요. 그럼 보드가 뒤로 이렇게 달아나거든요. 보드와 함께 눈을 살짝 밟아주면 돼요. 자, 이때 중심이 뒤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자, 발목만 이용해서 살짝 내려서 밟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드가 밟는 쪽 안쪽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돌아갈 거예요. 자, 이때 상체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보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돌아가 주면 돼요. 자, 이제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은 다 배웠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실제로 턴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가려면 리프트를 이용해야겠죠. 자, 리프트 이용하는 법은 평지에서 움직이는 기술들 중에 뒷발을 살짝 올리고 반 정도 걸친 다음에 밟아주면서 돌아가는 거 배웠죠? 정지하는 기술이요. 자,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자, 이제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리프트 앞에 대기 줄에 가서 줄을 섰다가 천천히 앞으로 들어가서 리프트가 하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앞에 보통 대기선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을 하고 나면 자, 고개를 돌려서 리프트가 다가오는 것을 봐야 돼요. 보고 있다가 리프트가 가까이 오면 한 손으로 리프트를 잡고 앉아주시면 돼요. 앉고서 앞에 본 다음에 안전바를 앞으로 내린 다음에 대기하고 그리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프트를 잘 탔죠? 좀 있으면 조우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자, 기본 움직임 배울 때 한 발을 발에 걸치고서 밟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억하죠? 자, 그 방법으로 내릴 거예요. 그 대신 처음에 내릴 때는 자, 첫 번째 안전바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요. 돌려가지고 보드가 내려가는 방향하고 일자가 되게, 말하자면 폴라인하고 보드가 일자가 되게 유지시키거든요. 자, 그리고 한 손은 꼭 리프트 쪽을 잡아줘요. 그리고서 내리는 턱이 가까워지면 보드를 살짝 올리고 뒷발을 보고서 보드에 반 정도 걸쳐요. 걸치고 바로 똑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는데 자세는 앞손과 뒷손이 보드의 노즈와 테일에가 있어야죠. 그 상태로 서 있으면 리프트가 뒤에 와서 밀 거예요. 밀면 자, 정면을 쳐다보고 곧바로 미끄러지다가 자, 발을 살짝 밟아주면서 돌면서 정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정지하고 나서는 얼른 그 구역을 빠져나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뒤에서 또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배워야 될 과정은 사이드 슬리핑입니다. 사이드 슬리핑은 엣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법을 배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양발에 동일한 압력을 행사하고 똑바로 미끄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보드가 한쪽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똑바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는 방법은 이게 양발을 보드에 채웠다고 예정을 하고 앞꿈치를 살짝 든 상태로 엣지를 유지해줘요. 자, 거기에서 앞꿈치를 살짝 내려주면, 엑셀 페달 밟듯이 살짝 내려주면 보드가 천천히 밑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정지하고 싶으면 앞꿈치를 엑셀 페달에서 발을 살짝 띄면 보드가 정지하게 돼요. 자, 그 대신 너무 엑셀 페달을 갑자기 확 밟아버리면 보드가 쭉 미끄러지게 돼요. 자, 그러면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항상 서서히 발목을 천천히 내려서 내려가는 속도를 느낀 다음에, 자, 너무 빨리 미끄러지면 다시 앞꿈치를 들어서 정지, 다시 또 앞꿈치를 내려서 미끄러지고 정지하고 미끄러지고 정지하고, 이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완전히 정지하려고 하면 중심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지만 페달을 밟고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중심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자, 사이드 슬리핑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만약에 미끄러지다가 엣지를 갑자기 세워서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면 보드의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힘들어요. 자, 그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 앞꿈치를 이용한 사이드 슬리핑 할 건데요. 자, 아까 뒤꿈치 쪽을 이용해서 한 사이드 슬리핑이 숙달이 됐으면 이번에는 폴라인을 위쪽으로 한번 거보는 거예요. 거서 그 폴라인에 직각선에 보드를 두고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미끄러져 보는 거예요. 자, 아까는 앞에 엑셀 페달을 밟듯이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발을 발레하듯이 앞꿈치를 이용해서 양발로 서요. 쓴 다음에, 자, 움직이려면 뒤꿈치 쪽을 살짝 내려주면 돼요. 자, 뒤꿈치 쪽을 내려주면 보드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엣징을 유지시켜주면 보드가 다시 정지하게 돼요. 천천히 미끄러지게 되죠. 자, 다시 미끄러지려면 뒤꿈치 내리고 뒤꿈치 들어서 속도 줄이고 뒤꿈치 내리고 미끄러지고 뒤꿈치 들어서 속도 줄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바닥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닥을 보면은, 자, 보드 엣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닥을 봤습니다. 뒤에 엣지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보드가 갑자기 뒤로 쭉 미끄러져 버려요. 자, 그럼 중심을 잡아야겠죠? 몸이 흔들려요. 흔들리면 다시 흔들리는 대로 보드 엣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자, 그러니까 시선은 눈높이 정도에서 앞쪽을 쳐다보고 연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몸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서 보드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의 이름은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과정부터 중요한 것은 먼저 배웠던 과정에 이어져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사이드 슬리핑을 먼저 해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동작을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더해지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방법은 사이드 슬리핑 할 때 중심을 5대5에 섰어요. 서서 똑바로 미끄러졌거든요. 자, 이제 방향을 전환해 보려면 방법은 가는 발 쪽으로 중심을 약 10분의 1 정도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발이 6이 되고 뒤가 4 정도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양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가는 쪽을 쳐다봐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미끄러지다가 자, 중심을 가는 발 쪽으로 옮겨주면서 양팔을 양쪽으로 벌려주고 가는 쪽을 쳐다봐주면 보드가 그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정지하려면 다시 팔을 앞쪽으로 오고 앞쪽을 쳐다보면서 중심을 5대5로 가져오면 보드가 정지하게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보드가 내가 중심을 가운데로 가져오고 앞을 봤다고 해서 보드가 이렇게 딱 정지하진 않아요.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정지하게 돼요. 자,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갑자기 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심을 옮겼을 때 보드가 서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보드가 사이드 슬리핑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반대 방향을 향하면 돼요. 야, 반대 방향 역시 똑같은 원리로 이동을 해요. 사이드 슬리핑으로 미끄러지다가 중심을 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 10분의 1 정도를 옮겨주면, 그러니까 오른발 쪽에 6이 되고 뒷발 쪽에 4가 되면 다시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역시 양팔을 벌리고 가는 쪽을 쳐다봐줘요. 자, 보드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다시 정지하려면 양발에 5대5 중심을 두고 정면을 봐주면 돼요. 역시 바로 서진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다면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정지한 다음에 사이드 슬리핑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이드 슬리핑에서 다음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도 역시 반대쪽으로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엣지를 바꿔서 투 엣지를 이용해서 펜듈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령은 똑같아요. 밑으로 사이드 슬리핑으로 미끄러지다가 중심을 가려고 하는 발 쪽으로 10분의 1 정도 옮겨주고 양팔을 벌려서 보드의 노즈와 테일 쪽을 향해요. 그리고 시선은 가는 쪽을 쳐다보고, 자, 체중을 옮겨주면서 보드가 가는 쪽으로, 체중 옮겨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미끄러지다가 정지하고 싶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을 가운데로 옮기면서 정면을 봐줘요. 5대5. 자, 역시 바로 정지하진 않아요. 약간 옆으로 미끄러지는 듯 하다가 사이드 슬리핑 방향으로 미끄러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을 시작해요. 중심을 다시 오른발 쪽으로 10분의 1 정도 옮겨주면서 가는 쪽을 쳐다봐주면 보드가 다시 그쪽으로 움직이죠. 자, 정지하려면 양발에 5대5 앞에 보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배울 트래버스라는 과정은 펜듈럼과 많이 틀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간다는 것만 틀려요.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정한 앞발 쪽으로만 움직이지 반대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귤러의 경우는 왼발 쪽을 항상 진행 방향으로 삼고요. 구피의 경우에는 오른발 쪽을 진행 방향으로 삼아요. 그래서 한쪽을 가서 다 끝난 상태에서는 다시 엣지를 바꿔서 뒤집어서 반대쪽을 실행을 합니다. 자, 하는 요령은 펜듈럼과 똑같아요. 자, 처음에 사이드 슬리핑으로 미끄러지다가 자, 중심을 가는 발 쪽으로 옮겨주면서 10분의 1 정도 옮겨주면서 양팔을 벌리고 멀리 가고자 하는 쪽을 쳐다봐요. 자, 그럼 보드가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번엔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엣지의 각도를 좀 더 많이 줘요. 엣지의 각도를 좀 더 많이 준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끝까지 슬로프 끝까지 가면 자, 정지를 해야겠죠? 중심을 약간 뒷발 쪽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보드가 돌아가면서 약간 언덕 쪽을 보면서 정지하게 될 거예요. 자, 역시 거의 설 정도가 되면 다시 5대5로 중심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앉아서 보드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요. 자,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 똑같아요. 처음엔 사이드 슬리핑으로 시작하거든요. 밑으로 미끄러지다가 중심을 10분의 1 정도 가는 쪽으로 옮겨주고 양팔을 벌려서 가고자 하는 쪽을 멀리 쳐다봐요. 자, 그럼 보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사이드 슬리핑처럼 미끄러지지 않게 엣지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드의 슬로프의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정지하고 다시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연습을 할 때 간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보드의 방향이 폴라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자, 이때 속도를 줄이려면 넘어지거나 정지하려 하지 말고 보드의 방향을 폴라인의 직각 방향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폴라인의 직각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보드의 속도는 늦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배울 과정은 갈란데입니다. 갈란데는 트래버스와 많이 틀리지 않아요. 트래버스 방향으로 가되 약간 물결 모양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한다고 보면 붓으로 이렇게 물결 모양을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처음에 사이드 슬리핑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끄러지다가 자, 트래버스까지 배웠죠? 트래버스 하는 것처럼
중심을 가는 발 쪽으로 10분의 1 옮겨주고 가는 방향을 양팔을 벌려서 쳐다보면 보드가 옆으로 트래버스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자, 여기에서 힙하고 상체를 약간 돌려서 보드를 더 밑에 쪽으로 미끄러져 보는 거예요. 폴라인 가까이 쪽으로. 자, 이만큼 돌아왔을 때 여기서 턴을 하지 말고 계속 돌아가지 말고 다시 트래버스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시 왼발로 중심을 더 주면서 자, 밑으로 폴라인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다시 몸을 돌려서 트래버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역시 슬로프 끝까지 가서 한쪽 방향이 다 끝나면 트래버스처럼 반대쪽으로 보드를 돌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 슬리핑으로 시작해서 중심을 가는 쪽으로 10분의 1 이동시켜주고 트래버스를 미끄러지다가 다시 상체와 힙을 약간 돌려서 폴라인 가까이까지 보드를 돌려봐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트래버스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다시 왼발로 중심 옮기고 상체하고 힙 돌리면 폴라인 방향으로 보드가 돌아갑니다. 다시 중심을 5대5 주면서 다시 트래버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다 숙달이 됐다면은 이제 지금 턴을 할 텐데요. 턴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을 하나 붙여서 동작을 하나만 추가하면 거기에 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할 거는 힐사이드 턴인데, 힐사이드 턴이라는 거는 토 웨지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꿈치 쪽으로 시작해서 돌아가서 힐사이드로 바뀌는 턴이에요. 턴인데,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배웠던 거를. 자, 사이드 슬리핑 배웠죠? 거기에 팔 양쪽으로 벌리면서 중심을 왼발 쪽으로 서서히 이동시켜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갈란데를 배웠어요. 갈란데는 좀 더 몸을 틀어서 폴라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시선을 돌려주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경사와 같은 방향, 폴라인과 같은 방향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추가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돌려서 시선과 함께 돌아가는 쪽을 쳐다봐주면, 자, 보드는 천천히 돌아와서 폴라인과 수직이 되는 방향까지 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중심을 다시 5대5로 가져오고 앞을 쳐다봐서 정지를 하시면 돼요.
좀 전에 투 사이드에서 힐 사이드로 바뀌는 힐 사이드 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토 사이드 턴을 배울 겁니다. 토 사이드 턴은 힐 사이드 엣지에서 돌아서 토 사이드 엣지가 되는 턴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 자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힐 사이드 턴이 돌아갈 때는 고개와 시선이 손끝을 따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 쪽이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려면 어깨에 가서 저절로 시선이 붙게 돼 있어요. 하지만 토 사이드 턴을 할 때는 쉽게 고개가 어깨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사이드 슬리핑이 미끄러지다가, 자, 중심 이동시키고 옆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폴라인까지 왔을 때 턴을, 상체를 돌리려고 하면 고개만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보드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선은 손끝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석을 어깨에 붙이고 손끝을 주시하고 그 상태로 턴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령은 똑같아요. 처음에 사이드 슬리핑 밑으로 미끄러지죠. 자, 팔 벌리면서, 자, 중심 10분의 1 왼발 쪽으로 옮기면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고개 붙어 있죠. 천천히 기다리면 보드가 폴라인까지 가게 돼요. 여기에서 똑같이 턴을 하려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주면 돼요. 자, 기다리면 하체가 따라와서 턴이 다 되면 중심 5대5 정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턴 한 턴 끝맺는 턴을 완벽하게 연습을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턴 끝에 정지하지 말고 다음 턴을 연결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한 턴이 끝나고 나서 중심 5대5에서 정지하던 대신에 다시 트래버스로 들어가면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죠. 주의사항은 턴을 다 하고 나서 속도가 완전히 줄어버리면 다음 턴 나가기가 힘드니까 속도가 완전히 줄기 전에 트래버스로 다음 턴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비기너 턴까지 여러분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비기너 턴을 끝내서 턴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배움이 끝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거기에 어떤 동작인지 한 동작 배워감에 따라서 보딩은 계속 발전해 가요. 자, 요번에 배울 거는 비기너 턴 배운 데다가 턴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작을 추가할 거예요. 하나는 익스텐션하고 하나는 플렉션입니다. 플렉션이라는 거는 몸을 이렇게 굽혀서 앉는다는 의미고,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몸을 확장시켜서 최대의 크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업다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업다운은 보드의 한 가지 특성을 이용해요. 그 특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편편한 바닥에 보드를 놓으면 보드의 중앙은 바닥으로부터 떠 있게 돼요. 양쪽 끝은 붙어 있죠. 양쪽 끝은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서 있게, 체중으로 눌러서 서 있게 되면 가운데까지 붙어 버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보드에서 압력을 빼주면 다시 보드가 떠오르죠. 자, 이렇게 눌러서 보드를 돌렸을 때하고, 자, 무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는 거하고, 자, 어떤 게 쉬울까요? 당연히 무게를 실지 않고 보드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자, 이 작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너 턴이 이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자, 처음에는 그냥, 이게 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중을 왼발로 옮겨서 움직이다가 갈란데까지 가서, 자, 여기서 상체를 돌려서 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시작을 할 때 다리를 굽히고 시작을 해요. 굽히고 시작을 한 상태에서, 자, 사이드 스프링 처음에 미끄러지죠? 자, 왼발 쪽을 눌러줘요. 눌러주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자, 턴을 하고 싶을 때, 보드를 돌리고 싶을 때 일어나 주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일어나 주고서 상체를 돌립니다. 돌리면은 보드가 천천히 아주 쉽게 폴라인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선 똑같아요. 다시 상체를 돌리고 기다리면 턴이 마무리 되겠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몸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앉은 자세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사이드 슬리핑 합니다. 자, 지금 앉아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체중을 가는 쪽으로 이동할 방향으로 약 10분의 1 정도 이동시키고 시선을 가는 쪽으로 쳐다봐요. 자,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턴을 하고 싶다. 쭉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쭉 일어나면 보드가 이만큼 아주 쉽게 돌아갈 거예요. 자, 폴라인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다시 턴의 마무리가 들어갈 때는 상체를 돌리면서 다시 앉아줘요. 앉아주고 턴이 다 돌아가면 여기에서 중심을 5대5 해서 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 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최대한 굽힌 상태에서 시작해요. 사이드 슬리핑 시작하다가 자, 중심을 왼발 쪽으로 옮겨주면서 시선을 가는 쪽 쳐다보죠. 자,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턴을 하고 싶을 때 쭉 일어나면서 상체를 약간 돌려주면 폴라인까지 아주 쉽게 올 거예요. 자, 폴라인까지 왔을 때 이제 다시 상체를 돌리면서 다운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자, 다운 자세를 취해주면 보드가 돌아와서 더 안정적이게 폴라인과 직각선까지 와요. 자, 이 상태에서 5대5로 정지하시면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 비기너 턴과 마찬가지로 나비스턴도 한번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턴을 끝내고서 정지하지 않고 다음 턴을 들어가요. 이 턴을 할 때 주의사항은 턴을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일어설 타이밍과 앉을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턴을 완벽하게 끝낸 후에 트래버스로 갈 때 1시 방향에서 일어나고 4시 방향에서 앉아주면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턴을 끝내고 완전히 끝내야 그 다음 턴을 들어갈 때 타이밍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다 함께 해보죠.
모든 운동에서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상을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스노보드는 속도를 동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을 아주 잘 풀어줘야 돼요. 자, 저와 함께 보딩에 필요한 근육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기억하기 쉽게 위에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을 풀어볼게요. 손을 위로 올려서 머리 측면을 잡고 옆으로 당깁니다. 당겨서 당긴 상태로 손을 끌어당겨서 반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자, 다시 풀어주고요. 다시 돌리고. 자, 이번엔 반대쪽. 손을 들어서 머리의 측면을 잡고 고개를 당긴 다음에 자, 다시 반원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목 돌리기. 자, 목이 완전히 풀렸으면 이제 어깨를 시작해 볼까요? 팔을 앞으로 들어서 옆으로 가고 다른 팔을 들어서 팔 뒤꿈치 쪽에 걸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 팔을 뒤쪽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자, 잠시 이 상태로 멈춰 있고요. 자, 반대쪽. 역시 같은 요령으로 팔을 들어서 옆으로 한 다음에 팔꿈치 뒤쪽에 팔을 걸쳐서 뒤쪽으로 당겨요. 자, 이번엔 어깨를 돌려볼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작게 시작해서 같은 요령으로 점점 크게. 자, 그 다음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팔을 위로 들어서 자, 허리를 풀어봅시다. 쭉 밑으로 내려서 최대한 내려가면은 멈춥니다. 멈춰서 잠시 있다가 자, 반대쪽 팔 들어서 자, 밑에를 보고 최대한 내려와서 멈춥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펴볼까요? 자, 그 다음 허리 돌리기. 반대쪽. 이번에는 발을 더 넓게 벌려서 한쪽으로 앉아서 다리의 안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자, 역시 반대쪽. 자, 그 다음은 측면으로 돌아서 뒷무릎을 꿇고 앞발을 최대한 벌려준 상태에서 앞에 무릎을 잡고 상체를 펴서 허리를 안쪽으로 눌러줘요. 그러면은 허벅지의 앞쪽 근육이 풀릴 겁니다. 자, 역시 반대쪽. 무릎을 꿇고 최대한 넓혀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발을 들어서 앞꿈치 쪽을 잡고 뒤로 당겨 올려주세요. 자, 역시 반대쪽. 발을 들고 잡아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당겨줍니다. 자, 이제 밥 먹죠?
다시 마시네.